퇴직금 9천만 원이 단 6개월 만에 3천만 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35년간 쌓아온 모든 것이 숫자 하나로 무너져 내렸죠. 하지만 정말 잃은 건 돈이 아니었습니다. 이 충격적인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김동호 씨는 62세입니다. 서울 강남에 살고 있고 35년간 은행에서 근무했던 전직 지점장이죠. 퇴직금으로 1억 2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꽤 큰 돈이었어요. 아내와 단둘이 사는 집은 조용했습니다. 아침이면 근처 공원을 산책하고 커피 한 잔 마시며 신문을 읽었어요. 저녁엔 아내와 함께 드라마를 봤습니다. 평화로운 일상이었죠. 하지만 마음 한켠엔 불안함이 있었어요. 이 돈으로 남은 삶을 편하게 살 수 있을까 하는 생각 말입니다. 은행 적금 이자는 고작 연 2%였어요.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돈은 그대로 있으니 답답했습니다. 그러던 중 금융 관련 유튜브를 보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한 영상에서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네이버 계열 플랫폼 주식에 대한 얘기였어요. 메신저부터 쇼핑, 결제, 클라우드 서비스까지 제공하는 회사였습니다. 한국판 구글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었죠. 2021년 5월 김동호 씨는 처음으로 주식을 샀습니다. 주당 35만 원이었어요. 조심스럽게 소액부터 시작했죠. 주식창을 열어보니 신기했습니다. 내 돈이 숫자로 표시되고 그 숫자가 실시간으로 변했어요. 며칠 뒤 주가가 올랐습니다. 5%, 10%씩 오르더니 어느새 20%나 상승했어요. 계산기를 두드려 봤습니다. 200만 원이 240만 원이 된 거였어요. 은행에 넣어뒀다면 1년 걸릴 수익을 한 달 만에 번 거죠. 내 선택이 옳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35년 은행 경험이 헛되지 않았다고 느꼈어요. 자신감이 생겼죠. 그래서 더 투자했습니다. 퇴직금 1억 2천만 원 중 9천만 원을 주식에 넣었어요. 아내에게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성과를 보여준 다음에 이야기하려고 했거든요. 하루 일과가 바뀌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주식창을 켰어요. 커피 마실 때도 산책할 때도 스마트폰으로 주가를 확인했죠. 저녁 드라마 시간에도 옆에서 몰래 들여다봤습니다. 관련 뉴스를 찾아 읽었어요. 유튜브에서 전문가들 이야기를 들었죠. 점점 더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아내가 물었어요. 요즘 뭐 그렇게 바쁘세요? 폰만 들여다보고 있네요.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뉴스 좀 보는 거지. 딸이 전화를 걸어왔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빠,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응, 잘 지내고 있다. 그런데 지금 좀 바빠서. 대화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가족보다 주식창이 더 중요해진 거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주가가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소폭이었어요. 5%, 3%씩 내렸죠. 조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눌림목이니까 곧 회복될 거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어요.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오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떨어졌어요. 10%, 15%까지 손실이 났죠. 밤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새벽 3시에도 일어나서 주식창을 켰어요. 해외 시장 동향을 찾아봤죠. 미국 나스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중국 증시는 어떤지 확인했습니다. 식사 시간에도 마음이 불안했어요. 숟가락을 들고 있으면서도 스마트폰을 들여다봤죠. 아내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바라봤지만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내 감정이 완전히 숫자에 의존하게 됐어요. 주가가 오르면 기분이 좋아지고 떨어지면 우울해졌죠. 하루에도 몇 번씩 감정이 롤러코스터를 탔습니다. 그러던 중 최악의 뉴스가 나왔어요.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 소식이었습니다. 정부가 대형 IT 기업들을 압박한다는 기사가 연일 나왔죠. 주가가 급락했습니다. 하루 만에 10%가 떨어졌어요. 그 다음 날도 계속 내렸죠. 어느새 20% 손실이 났습니다. 9천만 원이 7천만 원이 된 거였어요. 2천만 원이 한순간에 사라졌죠. 계좌 확인 횟수가 늘어났습니다. 하루에 20번도 넘게 들여다봤어요. 5분마다 새로 고침을 눌렀죠. 혹시나 하는 마음에서였습니다. 잠을 못 잤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무거웠죠. 산책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커피 맛도 모르겠더라고요.
가족들과의 대화도 끊어졌습니다. 친구들 모임에도 나가지 않았어요. 모든 게 귀찮았죠. 스마트폰 배경화면도 검은색으로 바꿨습니다. 밝은 색이 눈에 거슬렸거든요. 아내가 다시 물었어요. 당신 요즘 이상해요. 뭔가 감추는 게 있는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좀 피곤할 뿐이야. 하지만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어요. 주가는 계속 떨어졌거든요. 30%, 40%, 50%까지 손실이 늘어났습니다. 9천만 원이 4,500만 원이 됐어요. 퇴직금의 절반이 날아간 거였죠. 매일 매도 버튼을 쳐다봤습니다. 손가락을 올렸다가 내렸다가 반복했어요. 팔면 손실이 확정되는 거잖아요. 그럼 정말 끝나는 거죠. 하지만 더 기다리면 어떻게 될까요? 더 떨어질 수도 있었어요. 60%, 70%까지 손실이 날 수도 있었죠. 35년간 모은 돈이었어요. 아내와 함께 계획했던 노후 자금이었죠. 딸 결혼 비용도 생각하고 있었는데 말이에요. 주가가 60% 넘게 떨어진 날 결국 결정했습니다. 모든 주식을 팔았어요. 매도 버튼을 누르는 순간 손이 떨렸죠. 9천만 원이 3,300만 원이 됐습니다. 5,700만 원을 잃은 거였어요. 예상과 달리 후련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큰 허탈감이 밀려왔어요. 모든 게 끝났다는 생각이 들었죠. 6개월 동안 무엇을 했나 싶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오래된 노트를 꺼냈어요. 결혼 초기에 가계부를 쓰던 노트였죠. 펜을 들고 제목을 적었습니다. 내가 잃은 것들이라고요. 첫 번째, 자존감. 35년 금융 경험이 무색해졌어요. 두 번째, 가족의 신뢰. 아내에게 거짓말을 했죠. 세 번째, 자신감. 내 판단력을 의심하게 됐어요. 네 번째, 소통. 가족들과 대화가 끊어졌죠. 다섯 번째, 인간관계. 친구들과도 멀어졌어요. 여섯 번째, 건강. 잠도 못 자고 식욕도 없었어요. 일곱 번째, 평화로운 일상. 항상 불안했거든요. 적다 보니 깨달았습니다. 돈보다 더 소중한 걸 잃었다는 걸 말이에요. 글을 쓰면서 마음이 조금 정리됐어요. 왜 이렇게 됐는지 생각해봤죠. 단순히 욕심 때문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퇴직 후의 공허함이었어요. 35년간 바쁘게 살다가 갑자기 할 일이 없어지니까 답답했거든요. 주식이 그 공허함을 메워주는 것 같았죠. 또 두려움도 있었어요. 이 돈으로 남은 인생을 버틸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 말이에요. 주식으로 돈을 불려야 한다고 생각했죠. 결국 주식에 몰입한 건 삶의 의미를 찾으려는 시도였던 거예요. 잘못된 방법이었지만 말이죠. 스스로를 탓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이런 감정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기로 했어요. 실패했지만 새로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했죠. 가족들에게 솔직하게 털어놨습니다. 아내에게 모든 걸 이야기했어요. 미안해요. 당신한테 말하지 않고 투자했어요. 많이 잃었어요. 아내가 놀라긴 했지만 화를 내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남은 돈이 있잖아요. 우리 건강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딸에게도 전화했습니다. 아빠가 실수를 했구나. 앞으론 더 신중할게. 가족들의 따뜻함을 다시 느꼈어요. 그동안 이런 소중함을 잊고 살았던 거죠. 단톡방에도 다시 참여했습니다. 친구들 등산 모임에도 나갔어요. 오랜만에 맑은 공기를 마시니 기분이 좋더라고요. 주식은 더 이상 내 정체성을 규정하지 않았습니다. 숫자가 나를 흔들지도 않았고요. 그저 하나의 경험일 뿐이었어요. 매일 노트에 3줄씩 적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기분이 어땠는지, 어제보다 나은 점이 뭔지, 앞으로 하고 싶은 게 뭔지 말이에요. 작은 변화였지만 효과가 있었어요. 하루하루가 의미 있게 느껴졌거든요. 몇 개월이 지나자 마음이 많이 편해졌습니다. 실패와 후회 속에서도 삶의 방향을 다시 찾을 수 있었어요. 주식 숫자는 이제 제 삶을 흔들지 않습니다. 실패를 손님처럼 받아들이고 그 손님과 함께 차 한 잔 마실 줄 아는 마음가짐을 얻었거든요. 이제는 남은 인생을 내 자신을 놓치지 않고 걸어가려고 합니다. 돈을 잃었지만 더 소중한 걸 얻었다고 생각해요. 가족의 사랑, 진정한 평화, 그리고 나 자신을 아는 지혜 말이에요.